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는 산업재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붙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선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는 투자 심리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선주를 이끌어주는 호재성 이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그룹에서 호주 조선 방위산업체 오스탈 인수를 재추진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오스탈이 미국에 조선사를 두고 있는 만큼 한화그룹이 미국의 진심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주지사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이로 인해서 미국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이어 쏟아지는 수주 공시 역시 긍정적인 흐름에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이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는 소식 이번 주에 있었고요. 삼성중공업 층에서도 1.9조 원 규모의 셔틀 탱커, 초대형 에탄 운반석 2척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주 주가 흐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엔진주도 그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서 다만 좀 다른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즉 조선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됐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 쪽으로 1조 1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엔진 쪽으로는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또 조선보다 더 뜨거운 엔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엔진이 조선보다 더 매력적인 이유 3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신조선가의 경우에는 플랫 흐름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 엔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엔진주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사도 몰려들고 있다면서 호황기에 돌입하면서 조선보다 높은 수익성을 엔진 쪽에서 기록할 것으로도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쪽과 달리 엔진 쪽은 생산 능력이 확대 가능하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도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지만 한국의 엔진 제작사들은 이제 막 캐파 증설을 시작하면서 생산 능력을 마음껏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 또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진 업종의 최선호주로는 HD 현대 마린 엔진을 꼽기도 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3사보다 과거 호황기의 수익성이 더 높았다라는 점 역시 강조하면서 엔진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엔진주 이제는 선박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은 넥센 타이어입니다.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보니까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상승 탄력을 조금씩 가지고 왔습니다. 10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 빼고 계속해서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종목 하셨던데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걸까요? 악재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지금 당장은 아직은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매출은 이제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좀 그 영업이익이 다운된 그 요소가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권에 좀 두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어 업체들이 작년에 다 좋았죠. 근데 자동차 완성차들이 안 좋았는데 타이어들이 좋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교체형 타이어가 좋았다는 뜻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품주들 그다음에 타이어 업체들도 미국의 관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기업적으로 가장 해결해야 될 이제 급선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보통 타이어 업체들이 미국 쪽의 매출이 거의 한 20-30%가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타이어 3사별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는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뭐 공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 타이어는 원래 공예 산업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 자체 내 국가 내에 이제 어떤 고무를 다루는 공장들을 거의 안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일단은 미국에 공장은 없고 현재 창고가 이제 큰 게 한 4개가 있는데 그 공장을 증설을 해서 관세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그쪽으로 물건을 선적을 해서 보내서 이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 공장이 있죠. 그 부분을 증설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사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넥센 타이어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에 이제 그 AT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타이어 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타이어 뭐 도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산을 했어요. 지금 넥센 타이어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기업이 파산을 하면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엔 못 받을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받았죠. 이제 매출 채권은 한마디로 이제 어음이죠. 주거나 뭐 물건을 주고 못 받은 돈 그 부분을 다 회수를 했다라고 이제 넥센 타이어 측에서 밝혔고 중요한 것은 이 미국 쪽의 가장 큰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ATT가 일단은 미국 지금 법원에서 매각 승인이 났어요. 그럼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해서 이제 경영을 정상화한다라고 하면은 넥센 타이어는 작년에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넥센 타이어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좀 약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타이어 기업들 특히 넥센 타이어에 미국 쪽에 공장이 없는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공급선이 바뀔 것이냐. 근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개발할 때 그 OE 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장착돼서 나오는 타이어는 같이 개발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규격에 맞는 것을 갖다 끼는 게 아니라 타이어 기업과 자동차 회사가 타이어를 그 자동차에 맞게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공급 계약이 장기적이라 일단은 당분간은 어떤 공급선이 변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넥센 타이어는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약간 특이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에 2월 이제 긴 음봉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날은 넥센 타이어 자체적으로 어떤 악재가 있어서 노이즈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2월 말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락하는 차트가 있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에 나오는 어떤 그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매도 클라이막스로 인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매도 클라이막스는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파는 날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매도량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구간이 나오는데 바로 2월 말에 어떤 넥센 타이어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거래량을 봤을 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트는 좀 약간 러프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지금 딱 정확하게 1년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넥센 타이어가 저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작년 하반기에 넥센 타이어의 실적을 좀 약간 악화시켰던 요소가 올해 상반기에 해소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어떨까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넥센 타이어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가 반등에 대한 좀 기대감이 강한 기업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월덱스입니다. 이미 몇 번 가지고 오신 기업이고 오늘 보니까 주가가 6%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주가 흐름이 꽤 좋았어요. 안 가지고 오신 동안 보니까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리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AS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던 TCK,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린 월덱스, 그다음에 KNJ 요 네 개의 기업이 같은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기업이에요.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TCK, 그다음에 월덱스, KNJ 이제 앞에 두 종목, 뒤에 두 종목의 차이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비포어 마켓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냐 실리콘 링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게 웨이퍼를 감싸고 있는 비포어 마켓 제품을 만드느냐 아니면 애프터 마켓 제품을 만드느냐의 차이인데 비포어 마켓은 장비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애프터 마켓은 뭐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직접 사서 그 장비에다가 적용을 하는 소모성 부품을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애프터 마켓 쪽의 주가 흐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월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년의 실적도 작년에 완전 100개의 반도체 기업 중에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몇 개 정도 있나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채 10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월덱스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도 선방을 굉장히 좀 잘했고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주 기업들이 뭐 고객사를 어디로 두고 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키옥시아라든가 이제 인텔을 두고 있는 인텔은 좀 논외로 하고 지금 낸드 쪽에 어떤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키옥시아는 이제 낸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이닉스가 인수한 인텔에서 인수한 일단 이 키옥시아 쪽의 매출도 상당하기 때문에 월덱스가 지금 다른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머티리얼즈나 뭐 K&J, TCK와 같은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주가 흐름이 잘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의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반도체를 빼앗아갔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의 영광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웨스트 코스트 쿼츠라고 이제 미국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가 실적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월덱스의 어떤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레벨업 시켰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웨스트 코스트 쿼츠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작년에 전반적으로 실적 좋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 쪽으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은 기업들이 그죠. 작년에 실적이 네, 다 그게 좋았어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덱스도 이 중국 쪽으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볼 가능성이,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주봉 차트로 좀 약간 러프하게 좀 잔 흐름을 좀 걸러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이제 저점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일단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에 나왔던 저점까지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실적 방어가 잘 됐는데 주가가 1년 동안 좀 약간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올해 좀 약간 타이트하게 최근에 오르는 것은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먼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월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보다도 그 좀 약간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윗단을 한참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월덱스의 어떤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 보아라 그러면은 저는 작년에 일단은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빠진 거는 사실 월덱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장 자체의 문제였다라고 봤을 때 하반기에서 약간 좀 아래 가격인 뭐 한 23,000원, 5,000원 사이 구간 정도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윗단도 더 보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작년 하반기에 고점 정도 되는 한 가격 정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덱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6% 가깝게 상승세 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3,000원대까지 약 10%보다 조금 더 룸 열려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세워보실 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